해양수산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집행률도 저조해 여기저기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에서는 11곳이 선정됐습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지 한 곳에 평균 1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제주도 내에서는 11곳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전해드린 것처럼 예비계획 단계부터 지역 협의체 운영에 부실이 드러나고 지방자치단체는 뒷짐을 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추진 절차인 기본계획 단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첫 해에 선정된 비양도. 도항선 대합실은 망가진 채 방치됐고 광장이 예정된 부지엔 낡은 운동기구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지만 사업 추진은 제자리입니다. 그 2018년 하반기에 12월 달에 그 누딜 300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2020년도 이제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그 긴 세월을 이제 사업을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됐으시면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테두리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큰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지라는 의견을 많이 하죠. 아이디어가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왜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진짜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어떤 수준으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빚어진 이유로 수행 기간을 지목합니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솔직히 마을 주민들도 모르고 지금 제가 문의해서 아는 정도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에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두고 담당자의 순환 근무를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담 조직을 꾸린 대상지는 14%에 불과하고 어촌뉴딜 300사업만 전담하는 직원도 드뭅니다.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잘 못하셔가지고 이거 좀 챙겨주시지 못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부실한 경우 자문 내용이 잘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자치단체별 집행 실적이 저조하면 다음해 대상지 선정에 불이익을 받게 돼 결국 사업을 해양수산부 지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1, 2차 대상지 중 절반가량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9%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았습니다. 위탁기관의 사업비의 9%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하는데 문제는 전문성과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이 대부분 해수부 출신인데 최근 3년간 신규 채용 인원이 현원의 68%에 이릅니다. 대부분 어항 전문가들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게 어촌 콘텐츠 개발인데 SOC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사업 수행 능력이 의문입니다. 농촌과 어촌은 천지 차이거든요. 자꾸 농촌 콘텐츠를 어촌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두 기관이 단순히 용역 발주만 대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급하는 역할에 9억을 쓴다라는 거는 진짜 놀랄만한 일인 거죠. 대행을 하도록 훈련이 돼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비판에 어촌어항공단은 국내 유일 어항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노하우가 있다며 신입은 기존 직원과 협업하도록 업무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 400여 곳의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을 수탁했다며 어항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면 문제가 없을까? 해수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도록 대상지별로 민간 자문위원 3명을 배치했는데 현장 자문이 2번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문위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충분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지적해도 자문은 그냥 자문에서 끝인 거죠.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총괄 조정가들도 불필요한 개발이 우려되는데도 예산 조정 권한이 없고 사업을 제외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 되고 사업 내용에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산 단가가 이제 과도한지 검토해서 조정하라는 것을 요청을 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심의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애쓰게 심의 조정한 것들이 지자체 단체장이 결재에 의해서 또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조정시킨 것을 또 원상태로 가버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는 자문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이끌어갈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문제입니다. 상향식 사업을 지향하면서도 사업지 선정 이후에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 마을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위로 가야 되는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의 사업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5%에 불과한데 그나마 당초 3%에서 늘린 겁니다. 저 농촌 사업을 보다 보면 보통 한 10% 정도가 그 역량 강화 사업비가 선정된다. 그리고 농촌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충분치가 않고 또 기간적으로 이거는 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모든 주민들을 어울려놓고 교육을 하는데 솔직히 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고 사업 기간 이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 되면은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손을 떼버립니다.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업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면 물론 지속 유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죠. 10년, 20년 계속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 홍보를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고 또 기본계획 심의 이후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총 사업비 30% 이상 변경부터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뼈대가 되는 계획 수립부터 흔들리는 어촌 뉴딜 300사업. 다음 이 시간에는 어촌 뉴딜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모색해 봅니다. 탐사K입니다.